니나는 순수합니다. 매일매일의 루틴을 따라 연습하고 식습관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발레를 사랑합니다. 스완 퀸을 연기하는 꿈이라도 꾸게 된 날이면 이렇게 기뻐할 만큼 말이죠. 하지만 이 순수함이 그녀의 커다란 속박이 됩니다. 극단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던 그녀에게 어쩌면 당연하게 스완 퀸 오디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쉽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완 퀸은 사랑에 빠진 백조의 움직임을 우아하게 표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백조가 어둠에 잠식된 뒤에 퇴폐적이고 관능적인 매력을 뿜어내는 블랙 스완, 즉 완전히 상반된 두 역할을 소화해야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연습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동작으로 연기하는 화이트 스완은 니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블랙 스완을 표현하기에 그녀는 너무나도 순수했던, 아니 자신의 엄마에 의해 순수를 강요당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Fine. Then it's garbage. No, Mom, don't. I'm sorry. Congratulation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니나는 스완 퀸에 발탁되고 주변으로부터의 시샘,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자연스러운 성적 매력을 가진 극단 동료에 대한 질투심, 순수함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에 족쇄를 채워버리는 엄마의 구속, I knew it'd be too much. I knew it. 다가오는 공연 날짜, 스완 퀸으로 다른 발레리나를 고민하는 듯한 단장의 행동 등 이 모든 압박으로 인해 그녀는 점점 현실 감각을 잃어갑니다. 환각에 휩싸이기도 하고 완벽한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자신이 동경하던 극단의 이전 프리마돈나의 물건을 훔쳐 사용해보기도 하고 일부러 술과 약에 취해 경직되어 있는 자신을 놓아보려 노력하는 과정 속에 점점 스스로를 파괴시켜 나가다가 급기야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I danced the Black Swan for you. It's my turn.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니나. 광기와 관능을 뿜어내며 블랙 스완을 연기하게 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던 동료들, 자신을 압박해오던 엄마,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던 단장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다행히 동료를 살해했던 장면은 자신의 환상이었고 스스로를 찔렀다는 걸 알게 되며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순수함 그 자체인 새하얀 백조의 의상 위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고통과 함께 사랑의 배신으로 좌절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화이트 스완의 마지막 모습을 완벽히 표현해내고 이런 말을 나지막히 내뱉습니다. That was perfect. 데런 아르노프스키 감독의 2010년작 블랙 스완은 아티스트의 완벽함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을 관객들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연출되었습니다. 가장 비주얼적으로 담아내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감정이라는 부분을 이 영화는 어떻게 화면에 담아냈을까요? 4가지 연출 특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샷은 카메라가 주인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현재 무엇을 가장 신경 쓰고 있나를 보여줄 수 있는 연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움직임 혹은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핸드헬드 같은 느낌을 더 강하게 주거나 어지러운 카메라 움직임을 일부러 적용할 수도 있고, 카메라 전경에 사람이나 사물을 많이 배치해 몰래 훔쳐보고 있는 느낌이나 거울의 반사를 통해 촬영해 비슷한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블랙 스완에서의 거울은 단순한 시점샷을 위한 도구가 아닌 내 안의 또 다른 욕망을 표현해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울을 통한 환상 장면이 점점 극으로 치다르다 거울을 깨부수고 그 조각의 일부를 몸에 찔러 넣는 과정은 마치 분리돼 있던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면화하는 과정처럼 보여주는 중요한 소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점샷을 사용할 때 하나의 팁은 시점샷 전에 인물의 두 눈이 명확하게 보이는 샷이 들어가면 이어지는 시점샷과 자연스럽게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옆모습이나 너무 와이드한 인물샷과 연결하면 상대적으로 샷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강력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샷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클로즈업일 것입니다. 대사 하나 없이 휘몰아치던 여러 감정들이 하나로 정리돼가는 과정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봐도 클로즈업의 강력함을 알 수 있죠. 이번에 나온 라이언킹이 호평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클로즈업이 쓸모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편집에서 샷 연결을 위해 기계적으로 클로즈업이 이곳저곳 들어가 있긴 하지만 막상 클로즈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감정 전달을 전혀 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팬들이 이런 아트웍을 만들어냈을까요? 물론 실사화하면서 와이드샷에서 에픽함은 애니메이션 버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캐릭터의 매력을 전달하는데 필수 샷인 클로즈업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블랙스완에서의 클로즈업은 화이트스완과 블랙스완의 안무를 비주얼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화이트스완의 안무는 정확도, 속도와 같은 기술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발끝 등을 클로즈업하곤 했는데 블랙스완의 안무는 감정적이고 관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의 클로즈업은 생략하고 물 흐르듯이 카메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연출 방식은 위플래시에도 등장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얽매여 있는 앤드류를 표현할 때는 그의 노력, 기술 등을 보여주기 위한 클로즈업이 많이 등장하는 반면 본인을 속박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에는 클로즈업보다는 자유로운 카메라 움직임을 사용하였습니다. 큰 충격으로 좌절하는 모습을 그려내는데 자주 사용되는 뒷모습 장면은 사실 등장인물의 경험을 관객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즉 다큐멘터리 샷의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랙스완은 유독 이 다큐멘터리 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관객에게 오직 니나가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만 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 흔한 와이드샷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해 관객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틈을 최소화하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교차 편집되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니나의 경험 안에 관객들을 묶어두긴 하지만 완전한 시점샷보다는 주인공의 뒷모습이 포함된 샷이기 때문에 덜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연출은 한물간 레슬러의 이야기를 다룬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전작 레슬러에도 많이 등장해 은퇴한 레슬러의 비루한 경험 그리고 찰나의 영광을 관객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함의 상징이자 속박의 상징인 핑크, 자유로움, 관능, 쾌락의 상징인 블랙을 색상 대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화이트 스완 그리고 블랙 스완 그 자체인 이 두 인물의 대비도 흥미롭지만 무엇보다도 니나와 엄마로 대변되는 비범함과 평범함의 대비가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흥미로운 컨트라스트인 것 같습니다. 비범해지고 싶지만 자신의 평범함 때문에 좌절을 경험했던, 그래서 심지어 딸이 점점 비범해져가는 모습마저 질투하며 딸을 구속하려 하는 인물인 엄마와 평범함으로부터 발현되는 질투심에 환멸을 느끼며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최고의 비범함까지 도달하고 싶어하는 딸의 관계는 영화를 관통하며 인물들의 심리를 다층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니나가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에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하게 지내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이 정도의 완벽함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이러니한 반문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독은 말합니다. 그림, 조각, 영화, 소설, 시와 같이 기록에 남기거나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는 예술 형태가 아닌 라이브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공연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관객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오늘도 무대에 서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니나의 광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녀의 공연을 보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That was perfect. 완벽하리만큼 아름답게 아티스트의 광기를 화면에 담아낸 영화 블랙 스완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영화가 있거나
질문사항 혹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